네, 안녕하세요. 리치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그냥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과연 괜찮을까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오피스텔 투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집값도 하락세에 접어들고 주식시장도 이렇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경기 침체에 지금 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시장도 이렇다 보니 흔히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러한 상가나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이 금액적인 면에서도 또 접근하는 면에서도 좀 만만하죠. 왜? 대출을 받으면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고 정 안 되면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초보분들이 제일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다달이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즉 상가로 알고 계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건축 허가 당시에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이때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용이니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오피스텔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업무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거용으로.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용이라면은 상가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요. 특히 그 오피스텔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면은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지금 서울은 전체가 해당이 되죠. 그러면 내가 사려는 오피스텔이 주거인지 업무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통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로 나뉘는데,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려고 이제 모델하우스를 가서 분양대행사에서 이 오피스텔을 사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오피스텔은 업무용인 거죠. 즉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취득세를 감면받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임대주택입니다. 아시겠지만 취득세의 경우 주택은 1.1%, 그리고 오피스텔은 4.6%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취득 시에서부터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유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업무용을 사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얘는 1원이라도 과세해야 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하고요. 내가 산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월세가 연 2천만 원 이하면은 재작년까지는 비과세였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종합부동산 과세에 해당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양도 단계에서도 업무용이면은 상가, 그리고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동일하게 처분이 되는데, 근데 내가 사무실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데 거기에 그 월세 자체에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건 업무용입니다. 간혹 이제 욕심쟁이들 계세요. 나는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도 보고 임대 수익도 받고 싶어. 물론 입지를 잘 고르면은 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도 보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고 취득세도 감면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경우는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면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비과세는커녕 2주택자로 간주돼서
중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양도세로 납부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뭐 팔 때든 살 때든 세무사분과 상담하실 때는 잘 몰라도 다 얘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왜 오피스텔 전월세를 알아보다 보면은 전입신고 안 되는 곳 있잖아요. 내가 업무용으로 이제 월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랑 말을 맞춰서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 좀 깎아줄 테니까 이렇게 주거용으로 세를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이렇게 업무용으로 취득을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그리고 공실나니까 주거용으로 돌리게 되면은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주택자, 이 비과세 신고자인데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이 되고요. 비과세 안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중과된다는 겁니다. 세금 아끼려다가 폭탄 맞는 거죠. 제 고객이 얼마 전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물건인데요.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 서초 아르노버시티 3. 이게 2010년에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원 선에 샀었습니다. 실평 9평 매물이 현재 시세 2억 5천에서 6천으로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강남에 입지가 좋은 곳도 시세가 떨어지는 이유,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오피스텔 용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즉 오피스텔 공급량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차후에 이 오피스텔 자체가 팔리지 않으면 오피스텔 공급 업체들이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노후화되고 오래된 오피스텔을 누가 살까요? 결국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내가 세를 넣는다 해도 옆에 새 오피스텔이 있는데 같은 돈이면은 새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누가 오래된 오피스텔에 살려고 안 하잖아요. 요즘에 뭐 5억이 넘는 그런 오피스텔도 많이 있지만 한 2억짜리 오피스텔을 대출받아서 산다고 치자고요. 한 서울권 기준으로 월 6, 7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면 내가 대출을 받은 이자 빼고도 60만 원씩 12개월이면 1년에 720이죠. 이 2억 원의 원금을 회수하는데 연 720만 원이면은 2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데는 뭐 1.44포인트 정도 오른 곳도 있으니까요. 내가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 입지 분석을 잘해서 베드타운보다는 일자리가 많은 곳에 역세권 오피스텔, 그것도 브랜드 단지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당장 대출이자 빼고 한 10만원, 20만원 벌려고 오피스텔을 투자하려는 분들은 좀 잘 생각하셔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액으로 당장 내가 내 명의로 부동산 가지려다가 세금 폭탄만 맞고 손해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하는 분들은 말릴 수 없겠지만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